자, 이어서 이 관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또라이라도 어떻게 이 동맹국에 또 우리한테 돈을 받아내려면 좋게 좋게 해야지 막 그냥 감옥에 쳐놓고 이거 딱 전두환이가 하는 짓이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뭐 이거 안 하면 뭐 미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만큼 지금 트럼프는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 예? 그러니까 밑에 러터니 상무장관 이런 놈들도 말하는 게 그냥 막 깡패잖아.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조급. 왜 조급증이 생겼냐? 이거를 분석을 하고 이걸 이용해야 우리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조급한 사람과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느긋한 사람은 반드시 조급한 놈이 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기싸움이고, 그게 어떤 통찰력이에요. 상대방을 읽어내는. 그것을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중국이 뭐 G2까지 왔지만 과거 이제 모택동 문화대혁명 이럴 때는 중국이 뭐 사실은 뭐 1년에 뭐 몇백만 명씩 굶어 죽는 나라잖아요. 거지 나라. 그렇지만 그때 1972년 모택동하고 미국 닉슨 대통령이 핑퐁 외교 해서 국교를 정상화하죠. 한국 전쟁 때 이제 완전히 이제 붙었다가 중국 팽덕회 장군, 우리 쪽에는 유엔 그 미국 메가더 사령관, 그 이후에 이제 국교를 단절했죠. 1953년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한 20년 지나서 1972년에 모택동 닉슨이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을 해서 국교를 다시 틉니다. 소련을 포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것을 이끌어낸 분이 그 밑에 주얼레 총리, 여기는 키신저 국무장관이죠. 키신저 국무장관. 키신저가 뭐 천재 중에 천재다 하는 분이죠. 그 유대인이고, 이 키신저가, 그 천재가 이 주얼레 총리를 만나서 여러 번 회담하고 하면서 주얼레한테 완전히 반해버렸다는, 저 인격에 내가 가말이었다. 그 키신저가 쓴 자서전에 보면 주얼레 총리에 대한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하는 게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얼레 총리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주얼레 총리를 가장 존경합니다. 역사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중에. 그래서 아이가 그 주얼레가 중국에서 뭐 중국은 무슨 통신 장비도 제대로 없고 한데도 이 키신저의 마음, 닉슨 대통령의 마음, 미국인들의 마음, 중국인들의, 전 세계 인민들의 마음을 다 통찰을 하는 거예요. 통찰을. 그렇게 해서 주얼레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안 망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중국은 그때 문화대혁명 그때 벌써 망하고 또 내전이 터졌어. 또 그냥 대륙이 그냥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장비가 좋고 뭐 뛰어난 정보부가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뛰어난 그 인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충성심, 이것으로 충만한 지도자 한 명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도 그냥 갖고 놀 수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밑에 참모들이 잘해야 된다. 이게 잘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를 잘하면은 정말로 위대한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이렇게 속이고 이러다가 국민이 한번 폭발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이제 다급한 이유는 뭐냐? 이제 이걸 통찰해야 되죠. 이병철 TV 사이다가 가장 먼저 알려드려 왔습니다. 미국 법원이 5월 달에 1심 법원이 트럼프 관세만 그거 수정헌법 위반 안 돼, 무효. 그리고 바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 백악관 바로 앞에 있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미 연방 항소법원이니까 우리로 하면 뭐 서울 고등법원이겠죠. 이 트럼프는 임마 헌법 위반이야, 안 돼. 세금은 대통령이 멋대로 때리는 게 아니야. 세금은 의회가 하는 거야. 의회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그게 미국 독립선언문이고
미국을 만든 정신이야 임마. 트럼프 정신 차려 이놈아. 그리고 대법원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트럼프는 대법원이 보수가 6명, 진보가 3명, 또 내가 임명한 대법관들도 트럼프 1기 대통령 때 임명한 대법관들도 있어. 내가 이길 거야 라고 뻥을 쳤는데 미 연방 대법원이 올라오자마자 그냥 바로 신속 심리 개시 결정을 때리고 바로 구두 변론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네. 12월 달 중으로 제가 예언했잖아요. 미 연방 대법원도 트럼프 편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12월 달에 트럼프 위헌 무효야. 때린다. 예, 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백악관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지면 미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되고 있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이 돈들은 다 토해내야 된다. 다 돌려줘야 된다. 예, 큰일 났다. 네. 그러니까 조급하지. 빨리 한국한테 돈 뜯어내가지고, 자, 우리한테 돈이 다 들어왔는데 이 돈을 다 돌려줘? 그러면 미국 경제가 폭삭망해. 대법관들 정신 차려. 이렇게 대법관들을 또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은 그러면 우리가 심리를 엄청나게 빨리 하지. 막 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훤히 보이잖아. 눈에 훤히 보여. 이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된다고. 어쨌든 그러니까 러터닉 상무장관이 빨리 돈 내라. 돈을 내놓는 거 말고는 우리가 그냥 다시 관세 25% 그냥 폭탄을 날려버려.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레빗, 금발, 대변인이 이 얘기 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미국 언론에 나온 겁니다. 미국 언론에. 예, 백악관에 의하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가. 어떻게? 자, 이거는 그러면 위헌 무효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는 근거 법률이 국제 비상상황 경제권한법이거든요. 이거 말고 무역확장법이 있어. 무역확장법으로 지금 품목별 관세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걱정하는 자동차 25%, 그렇죠?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여기에 파생된 상품 400개, 이건 50%예요, 50%. 반도체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각 품목별로 그냥 때려버리겠다.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이게 플랜 B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뭐냐? 야, 이런 걸 제가 다 가르쳐 드려야 되나, 진짜? 공짜로? 내가 국가를 경영하나, 내가? 우리 시민들. 제가 뭐 국가를 경영해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줘야 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한미 통화 수합이라도 받아내라. 이거 다 실토했잖아, 김용범이가. 근데 미국이 안 해줄 거다, 안 해주잖아요. 그 플랜 B가 있어야지, 우리가. 피마를 제시해라. 미국이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좀 쉽다. 그게 뭐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 재무슨 국채를 담보로 주고 거기에 그 한도만큼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달라. 이러면은 미국은 좀 이게 쉬운 거거든요. 통화량의 증대도 없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안 생기고 미 연준도 동의할 가능성이 또 더 높아지고 이 FEMA, Foreign International 해외 간에, 국가 간에, 국제 간에, Foreign International, FEMA, Monetary Authority, 이 통화에 대한 어떤 권한, 이런 거를 좀 조정한다, 이런 뜻이죠. 야, 참, 국제금융 강의를 하네요. 예, 제가 그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플랜 B로 품목별 관세로만 그냥 또 조져야지. 그러면, 무슨 대응 방안이 없냐? 있지. 이번에 소송 낸 거하고 똑같이 이 품목별 관세로 이제 고통받는 기업들이 소송을 낼 겁니다. 이미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언론에 보도가 안 났을 뿐이지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처럼 민주당이 주지사인 이번에 16개 주가 또 소송을 냈거든요. 이 피해를 본다. 역시 품목별 관세도 그런 민주당 주지사 쪽에서 소송을 낸다는 게 뭐 제가 보기에는 100%죠. 결국은 트럼프는 못 이긴다, 이거 못 이긴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조급한 거죠. 이런 조급증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 국익에 맞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받아내고, 예, 상대방한테 조금 줄 거는 좀 주고, 관세는 좀 맞아도 됩니다, 지금은. 물론 자동차 이런 업계는 힘들지만, 왜? 결국은 재판에서 이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은 다시 또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도 다 돌려줘야 된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큰 국익을 위해서 좀 어쩔 수 없죠. 이제 어떤 방어선이지, 낙동강 방어선처럼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말이죠. 재밌잖아요. 예. 이거는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 국제 경제를 뭐 아무나 뜯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뉴스공장, 뭐 매불쇼, 뭐 온 걸 보시라고. 뭐 KBS, MBC, 뭐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평론가, 전문가가 있는지 경제학 교수들도 몰라. 딱 요거 전공한 사람은 요것만 알고 뭐 그런 것이죠. 뭐 제 잘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봐도 정말 한심해. 이 엄청난 국가적인 국제적 문제가 터졌는데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옛날에 대공황이 터졌을 때는 그 위대한 케인즈가 해결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민주시민 해외에 계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IMF가 터진다. 전 세계에 공황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나는 어떻게 먹고 또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위기는 거꾸로 하면 기회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우리 민주시민 서민들이 부자 되고 잘 살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역사는 우연을 통해서 필연을 관철한다. 해겔 선생 말씀이죠?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병철 TV 사이다를 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더 부자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특별 가족 회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